자, 1월 10일 금요일 오늘 뉴스 호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톡톡 뉴스 호로록 오전에 이어서 다시 제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더 제정신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내란의 우두머리를 지키겠다고 폭력 진압으로 악명이 높았던 백골단을 자처하고 나선 2030 반공 청년단. 2번 국회에서 매번 졸다가 백골단을 국회 소통관으로 불러들인 국회의원. 3번 이 둘을 보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찾았을 내란 수계.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여러분은 누가 더 제정신이 아닐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1월 10일 금요일 뉴스 호로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남동 전문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은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특종을 쫓는 김태현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엄청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완전히 뭐 영하 10도까지 내려온 걸 제가 봤었는데 예. 밤 되니까 더 추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네. 오전 제가 새벽 6시부터 방송했는데 그때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여의도 기준으로. 근데 이 온도보다도 지금 마음의 추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의 네. 추위가 더 심할 거기 때문에 아, 정말 맞습니다. 이 깨고 나면 잠자다가 언뜻 깨면 스마트폰부터 일단 켜신다는 분들 저부터도 그렇고 네. 내란 불면증. 나 잤을 때 혹시 잡혀갔나? 그렇죠. 내란성 불 저도 심한데 예. 요즘 잠이 너무 안 와서 그 이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세다가 아. 양 세 마리 윤석열 체포됐나 예. 이거를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아, 자다 깨다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온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소화불량, 내란성 우울증, 내란성 신경쇠약 이것을 다 누구에게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물어야 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이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너무 이제 건강해 보인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너무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온 국민이 피곤합니다. 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나오는 길에 그 경호처가 버스로 제 집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경호처가 버스로요? 어디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저희 집 앞도 막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네, 한남동 관저 앞에 버스들이 주차가 돼 있고 저희 오마이 TV가 예. 24시간. 아이고.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세계적인 네. 특종을 또 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뒤뚱 네. 걷는 그 윤석열 털럭이면서요 바지를. 예.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고소를 또 당하셨더라고. 네. 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거 진짜 네. 뭐 괜히 그런 걸로 하나 또 어그로 끄는 건데 네. 사실 오늘 시작하면서 전 인사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요즘 많은 국민들이 새벽 1시에, 2시에, 3시에 네네. 일어나면서 핸드폰. 체포됐나? 맞아요.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이 왜 그러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 그 주변에 살아있는 리스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란 말이에요. 예. 자꾸 이렇게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심지어 1차 체포영장이 이렇게 그렇죠. 불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그 반역사적, 반민주적 극우, 반항법 세력들이 준동하고 결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 들어지는 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확률이 80%예요. 누가 예. 통계를 내봤는데, 근데 우리는 그 20%였잖아요.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친위 쿠데타는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네. 권력에서 예. 행정력, 그 검찰력, 경찰력 다 동원해 가지고 네. 일으키는 그 내란이란 말이에요. 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짓밟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건데도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과 역량과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 민주 의식이 이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그 시스템,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의 그 시스템 속에서 사태를 수습하다 보니까 늘어질 수도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국민들이 엎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엎어진 그 질서대로 돌아가는 게 예. 이 당연한 이 국가 시스템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너무 대놓고 내전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내란을 일으켜서 모두가 공포에, 그러니까 내전의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선 내란의 수계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내전을 언급합니다. 예. 이 말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더 심어줘서 자기들의 어떤 집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거. 사실 그런 의도밖에 없는 이게 거거든요. 지금 예. 이 내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란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아직 수습이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반공청년단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네. 언급을 했고 윤석열 측 변호인단도 내란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이 내란이란 단어를 쓰는 의도가 아마 본인들의 지지 세력들에게 더 극렬하게 저항해라.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맞지 않는 이야기다. 약간 이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게 아닐까 그 싶더라고요. 국민의힘 또는 이제 네.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거의 뭐 반국가 세력 또는 이제 이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법원, 공수처, 검찰, 네. 헌재 뭐 이런 데란 말이에요. 다 국가 공권력을 경찰까지? 갖고 있는 네. 이제 그 기관이죠. 그러니까 내란 수계를 잡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 범죄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 언론이 정말 택도 없는 얘기들은 그냥 무시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거를 언급을 계속 해주니까 이게 더 퍼져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고 최근에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 가장 황당한 게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나오겠고 나오겠다. 서울 서부지법은 안 된다. 이게 암수예요, 암수. 왜 암수냐면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기소를 중앙지법에 해야 되니까 예. 구속영장 청구도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라는 예.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서부지법에서 받은 체포영장, 수색영장은 모두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중앙지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 웃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하지 않아요. 공수처는 검찰에다가 넘기죠. 송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수처법상 송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에 하든 아니면 다른 법원에 하든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범죄가 저질러진 곳이 어딥니까? 용산이란 말이에요. 예. 한남동이고 그 용산과 한남동의 관할 법원은 서부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송치를 함에 있어서 여기서 어떤 영장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중앙지법에서 받았든 서부지법에서 받았든 이 송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중앙지법에서 받았으면 중앙지법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예. 그러니까 이 내용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윤석열 측에서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다라는 예. 의도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어떤 그 댓글로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어. 아니 서울중앙지법에 누구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많이 포진돼 있는 거 아닌가. 글쎄, 뭐 지금 아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중앙지법에 간들 결론은 똑같을 걸. 아니 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 그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법치 국가 중에는 없다. 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한동훈이 한 말입니다. 예, 2023년 10월 24일에 예. 국회로 그 국정감사 받으러 가는 길에 네. 이제 이재명 대표 디스한다고 했던 말이에요. 예, 그대로 당신들한테 돌려줍니다. 예. 포장도 안 듣고 돌려줍니다. 그대로 있는 네. 그대로. 포장도 안 듣고 언박싱 안 하고. 언박싱 안 하고 바로 그냥. 너무 그렇죠. 웃긴 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요 건을 가지고 계속 영장을 잘못했다라고 프레임을 잡고 있어요. 위법하다,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법원과 법원행정처와 공수처에다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사실은 논란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논란인 것처럼 보이지 사실 논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네. 법원에서 그 적법하게 수사해도 된다.
체포해도 된다. 지금 결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곳은 법원과 판사예요. 그렇죠. 근데 법원과 판사가 결정을 했는데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언론도 사실은 이런 주장이 나올 때 주장만 실을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까지도 확실하게 얹어서 같이 얘기해줘야 돼요. 그럼요. 지속적으로. 그럼요. 그래야 국민들이 듣고 아 네. 저건 억지 주장이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네. 언론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있어서 누군가를 정말로 이 진짜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과 주장을 섞어서 음. 이제 보도를 해버리고요. 예.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보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에 네.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그냥 그러니까 있는 말한 내용 그대로를 예. 그냥 단신으로 보도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기자들이 정말로 인지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하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기사들이 모여서 사실은 전 나쁜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정말 그 저희가 시작할 때 1번, 2번, 3번 누가 더 제정신이 아닐까 보기를 드렸어요. 이사장님. 네. 1번이 요번에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 2번이 그들을 소통관으로 불러들인 국회의원 김민전 국회의원, 3번이 이 둘을 보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가졌을 내란 수계. 네. 누가 더 제정신이 아닐까? 누가 더 제정신이 아닙니까? 순위를 매겨보시죠. 굉장히 뭐 점심 메뉴 정할 때보다 더 심오하게 아니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1번. 예. 뭘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뭘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고는 정상일 거예요. 예, 지금 내 김민전이나 윤석열은 눈깔이 뒤집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그 사람들이 몰상식하다고도 할 수 있겠군요. 예. 정신이 나갔다라고는 네.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다만 못 배웠을 뿐이지. 네. 근데 과거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 아니 보더라도 뭘 알아? 그 친구들이 뭘 알아? 어? 아니 뭐 그 시절을 겪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고 보니까 생김새를 보니까 네. 그리고 그 백골단이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지 공부나 했겠나? 다 그냥 뭐 좌파 때려 잡으라고 그러니까 몽둥이로 그냥 뭐 역할을 하신 네.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네. 저는 어제 그 보도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김용민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어제 딱 그 백골단을 보면서 바로 서북청년단 애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단도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들이라고 이제 언급하고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서울에 있는 굉장히 대형 교회. 근데 이게 뭐 오늘 아침자부터 해갖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또 종교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니 이제 다른 타 방송에서 이 그 반공청년단의 어제 브리핑한 저 뒤에 서 있는 저분 김민정 의원 뒤에 지금 보이는 그 청년을 좀 추정을 해봤더니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집회에 나서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총선에서 용산을 지역구로 출마를 해서 1%의 득표를 하기도 했었더라고요. 네. 정말 참.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하고 김민전 씨는 네. 옛날에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했었고. 근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진보적인 정치학자로 네. 알려져 있었고 사실은 옛날에 저 양반이 그 방송 진행도 했었고 패널로도 많이 활동했었죠. SBS 라디오 진행도 했었고 네, 그때 백분 토론 패널도 저 많이 양반이 했었고. 진행이고 내가 패널이고 그랬었어요. 어땠습니까 그때는? 아니 멀쩡했지. 경희대 교수고 네. 그때 그 양반이 또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에요. 그러다가 안철수한테 넘어갔고 안철수에서 극우로 넘어갔지. 왜 저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지켜본 그때 뭐 민주당 안에서는 결과. 뭐 자기가 뭐 돗자리를 펴봐야 뭐 올해 정치하기 어렵겠다 판단돼 가지고 안철수로 갔다가 안철수도 희망이 아니니까 정치는 해야겠고 예.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제 양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MB를 디스하는데 MB하고 자기하고 식사를 같이 했대 옛날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예. 좀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에 예. 식사 시간이 좀 지났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야기합니다. MB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식당에서 네. 한번 성대모사. 아니 김 교수 뭐 이랬겠지.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모션인데 예. 이제 여기 예. 코를 해서 예. 해가지고 그 나온 거를 똘똘 말아요. 아, MB가요? MB가 예? 그 김민전이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 톡 쳤는데 이게 퓨 하더니 그 옆자리 아직 앉은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그 물 예. 컵에 톡 하고 들어갔다는 거야. 어.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예. 실력이다. 아니 테니스를 워낙 잘 치니까 거기서 그냥 빵 그 코딱지를 거기다. 그 얘기를 김민전 씨가 해줬어 나한테. 어. 네, 내가 들었지 그거를. 그래서 야 우리 그때는 MB를 서로 디스하면서 예. 또 그렇게 어떤 정치적 동질감을 찾아가던 그런 때였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국회 소통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국회 소통관에 우리 반공 청년단을 최지은 불러서. 앵커도 TBS 아나운서 할 때 MBC에도 계셨잖아. 아 그때 있었죠. 땡 MB 뉴스. 땡방 뉴스. 땡방 예, 뉴스. 오전 8시마다 그때 예. 담화를 했어요. 어, 기억나지? 아, 라디오 그렇지. 어. 라디오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였던 것 같은데 제 네. 기억에. 예. 아 그러면 그 방송을 이제 틀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땡전 예. 뉴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그 예전에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제가 TBS에 저녁 8시 출연을 했는데 8시 정각의 수도권 뉴스라고 해서 네. 그때는 이제 MB 때가 네. 아니에요. 오세훈 오세훈. 때. 네.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 도심에서 물 청소를 지도하셨다. 그게 탑 뉴스였어. 야. 아니 그 땡오 뉴스가 오후 5시에도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후 어. 5시 수도권 뉴스 하면 예. 오 시장이잖아요. 예. 5시가 되자면 땡오 뉴스를. 그때 이제 오늘 서울시에서는 그때 그 진행자가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마 이사장인가로 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저하고 방송 같이 했던 분이 맞습니다. 황원찬 아, 아나운서라고. 황원찬 아나운서 말고 그 전에 어. 박정수. 그렇지 예, 박정수 맞아요. 그 사람. 예, 그래요. 아, 아니 그런. 근데 그때 내가 옆에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물 청소가 수도권 첫 뉴스가 될 수 있나? 예, 그런 TBS가 네. 있었죠. 충격적이네. 예.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2025년에 맞이한 대한민국 상황이 과연 그때랑 나도 그때가 낫지. 그때가 차라리 예, 낫다. 물청소 지도하시던 소식을 전할 때가 낫지. 차라리 지금처럼 아니 그때가- 나라를 아주 통째로 집어삼키는 아. 이런 상황보다는 낫지.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댓글로 김이슬님께서 고속도로에 장갑차가 가능해 찍혀서 지금 커뮤니티별로 그 사진들이 올라오고 장갑차가? 있나봐요. 예, 그래서 고장난 맹꽁님도 어디 고속도로죠?라고 했는데 서양 고속도로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어어. 그랬더니 그 서양 고속도로에 아니나 다를까 장갑차 몇 대가 줄지어서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저희가 바로 저 MB래요. 예. 윤석열이 모습을 드러냈던 그쵸 삼거리. 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찍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 장갑차면은 뭐 윤석열이 부른 장갑차겠습니까? 아마 그냥 경찰이 뭐 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 장갑차면은 군 장갑차겠죠? 이게 그래서 그 글 온라인 상으로는 이게 군 장갑차인지 아니면 경찰 장갑차인지 식별이 그거는 헷갈린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 이거면은 경찰 같은데? 예, 지금 뒤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등이 달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국수본부장이 예. 장갑차 동원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그런 건 없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언론한테 한 얘기가 꼭 진실이겠습니까? 네. 뭐 생각해 보니까 하루 지나 보니까 음. 아무래도 투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오늘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시기에 흐름을 보니까. 대해서 나름의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예. 많은 국민들의 제1 관심사가 도대체 언제 잡혀가는 것인가? 이건 근데 개인적인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이번 주 안에 하지 않으면 실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번 주 아니라면 주말 포함. 주말 포함해서 어. 예, 이번 주 그 안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네. 아직까지 저희가 한남동 상황 계속 비춰드리지만 이 도심 안쪽에서는 크게 별다른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한남동 근처에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오후 2시에 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한테 국수본에 모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음. 오전에 일단 박종준이 경찰에 출석을 출석했어요. 했잖아요. 드디어 3차 네, 출석에 출석하면서 응했습니다. 뭐 윤석열에 대해 대통령이 예우를 갖춰서 수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말은 이미 한참 늦은 말이고요. 음. 지금 박종준이 왔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일종의 이제 1차 저지선은 제거한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건
경호처 차장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경호처 차장을 이미 이제 체포 영장까지 지금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 차장은 안 나온 상황이고요. 그 사람은 만약에 경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방해를 한다면 거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본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2차 진입을 언제쯤 할 것이냐. 이제 설이 가까워지면 더 힘들어져요. 음.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설 연휴와 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경찰들의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월 4일 탄핵 그 심판 마지막까지도 예, 변론기일 마지막 변론기일 잡혀 마지막 있죠. 네. 날까지도 굉장히 이제 멀지 않은 기한이기 때문에 그 기한들이 겹치다 보면은 네. 이게 온갖 계산이 또 필요해집니다. 게다가 윤석열 측에서 온갖 궤변과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빨리 마무리하려면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받으려면 이번 주 안에 모든 사건이 이제 정리가 돼야,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그래야지 지금 경찰로서는 실기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의 바람은 빨리 좀 하루빨리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은 네.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것이 이번 주 안으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 수 있을지 김영민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면 내일까지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왜냐하면 금요일 이제 거의 오후 근데 2시가 넘었으니까. 저는 뭐 이번 주말을 1시가 넘기기 넘었으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아 이번 주말은 어려울 근데 것이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예. 날이 그냥 중천에 떴는데 예. 지금은 어렵고 이제 밤 내일 새벽 그렇게 오늘 밤이나 행동에 내일 새벽?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예. 이번에 들어가면 예. 잡을 수 있을까요? 잡아와요. 이렇게 경찰이 주도권을 갖고 지금 체포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못 잡을 사람 없어요. 뭐 그 온갖 뭐 마약, 조폭 수사하는 팀들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못 잡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 안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아, 그 한 언론이 그러니까 김종배 시선 집중에 예.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지냐면 경호처 직원이 보낸 메시지인데 현재 근무 중입니다. 춥고 불안합니다. 공조 보내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 서 있는 정도고요. 지휘부도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 동요가 큽니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을 하는 것 같고요. 라는 메시지를 한 언론에 보냈습니다. 언론사에. 아니 대한민국 경호처 예. 직원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다 관저에서만 일합니까? 아니죠.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 가족까지 권양숙 여사 포함해서. 네. 근데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이 다 지금 관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700명 된다고 하잖아요. 700명이 다 있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한 750명 가량이라고 지난 1차 때 파악이 거기에 됐습니다. 그렇게 그 경호원들이 숙식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네. 쉬는 것은 복도에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 복도에- 추운 날씨에 복도의 환풍을 그 열풍을 아무리 열심히 세게 튼다 한들 그 추위를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뭐 온갖 수도권에 있는 기동 경찰대를 총동원한다. 뭐 각종 그 특수수사팀을 네, 맞습니다. 투여한다. 뭐 이런저런 장비를 동원해서 들어간다. 뭐 하여튼 잡는 즉시 그 이렇게 뭐 저지 방해를 예. 하면 바로 현행범 체포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이거 만약에 그 저지하다가 잡히면은 뭐 처벌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연금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보도를 예. 통해 많이 보셨죠? 네. 이거 사실 경호처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왜 하겠어요? 전의를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터줄 가능성이 높다. 예.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경찰 수사 오래 하신 분들 얘기로는 네. 그 막 스크럼을 짜서 지난번처럼 네. 못 들어가게 한다. 한 서너 명만 그 자리에서 생포하면은 와르르 그냥. 다 풀린대요. 예. 예, 들어가시라고 한다고. 그 버스도 보니까 바로 쉽게 빼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철조망도 그렇고. 저렇게 예. 버스를 세워놓는 놈들도 잘합니다. 철조망
그냥 끊어가지고 치우면 돼요. 무슨 뭐 그걸 해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지뢰입니까? 지금 관저 앞 상황인데 실시간으로 오, 여러분 지금 보고 또 기차 계십니다. 막고 있네. 세우고 있네요. 네, 저기 지금 나오는 차일 거예요 아마. 저 트럭 뭐 그래서 저런 트럭을 보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아 쿠팡 배달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도주설도 자꾸 나오는 게 예. 자꾸 저런 근데 이제 일종의 나가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좀 버스 비켜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에 가로로 서 있는 버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터주고 있고 저 지금 무슨 미련하고 정말 한심한 짓입니까 저게. 창피합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이런 화면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저런 게 윤석열의 그 민낯이에요. 철조망 치면은 뭐 못 막습니까? 아니 그런데 못 들어간 줄 알아요? 경찰 기동대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처럼 그 쳐놓으면은 저게 다 MB 산성이 되는 거예요. MB래요. 자꾸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하시나 봐요. 예. 요새 차라리 그때가 낫다. 그 이명박 때 내가 떴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요즘 전광훈이 설치는 바람에 예. 우리 평화나무도 갑자기 혼자가 가- 예. 많이 들고 있어요. 아. 적대적 공생 관계.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요새화가 된 저 음. 모습 너무 창피하다. 저 자체가 세계적인 망신거리예요. 저 윤석열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니, 거죠. 근데 아니 저게 그- 무슨 개망신이에요, 저게. 그 국격 얘기를 오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이게 한마디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잖아요. 가장 비참한 네. 모습으로 네. 잡혀갈 맞습니다.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요. 네. 박종준 우리 김태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도망간 거라고 보는데. 저도 도망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도망 나온 거라고 봐요. 네. 예. 도망 나왔다. 네. 누가? 박종준이. 아, 박종준 도망 나왔다. 왜냐면 오늘까지 안 나오면 네. 이제 전국에 수배 떨어지고요. 예, 체포영장이나 즉시 발부. 체포영장 발부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어떤 누구도 지켜줄 수 없어요. 본인이 다 지켜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해왔는데 그러면 오늘 그 상황은 면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렇지. 예. 예, 메시지를 위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 박종준 씨와 마찬가지로 권영세 의원이 음. 대통령 격에 맞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 내부가 조금씩 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고 무너지고 있어요. 예, 윤석열이 끌려 나오는 건 이제 막을 수 없다.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동트기 전이라서 너무 춥고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근데 멀지 않았습니다. 예. 멀지 않았다. 음. 근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체포는 이루어질 것이다. 두 분 다 이번에는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관천 행정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보다 호송이 더 중요하다. 호송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분명 윤석열 측은 전용 방탄차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전용 방탄차에 타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만약에 혹시라도 경호차 뭐 전용 방탄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자해라도 하면 이 병원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야 돼서 병원에서 또 진료받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체포영장 유효 시간이 48시간인데 이걸 또 그냥 보낼 수가 있다는 그 거예요. 병원도 이게 블랙홀이 네. 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만약에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달려가는 곳이 국군 서울지구병원입니다. 여기 예. 삼청동에 있는데 그 사실은 원래 없애려고 했어요. 권위주의 정부가 사라지면서. 근데 경호처가 끝끝내 없애지 말라고 해서 지킨 병원인데 여기 만약에 실려간다. 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통령을 만약에 응급실에서 이제 수용을 한단 말이죠. 그 진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그 병원장이에요. 병원장 입만 잘 막으면은 위독하십니다, 위중하십니다, 위태로우십니다 이러면서 한적없이 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또 제가 접한 정보에 따르면은 1차 체포영장 진입할 때 예. 그때 대통령이 뇌출혈 그래서 그 우리가 우려했던 유혈 사태가 바로 그 뇌출혈이었구나.
그 혈이 유혈, 내출혈. 예. 예. 혹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바람을 뺐죠. 음. 뭐 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나리오대로 가진 네. 않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를 했고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박관천 경정은 정말 너무나 아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또 무슨 우려를 했냐면은 벙커로 숨을 수가 있다. 그 실제로 지금 도주설에 의하면은 인근의 합참의장 공간 지하 밑에? 피신실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합참의장 공간에 숨어들었다. 이런 썰이 많았습니다. 예, 그게 아니면 뭐 그 삼청동 안가, 청담동에도 안가가 있나 봐요. 거기하고 또 저기 서울지구병원 예. 거기 숨었을 수가 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보도가 나오고 네. 뭐 그 공수처장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진짜인 것 저기 마냥. 지금 저 하지만- 화면 속에 예. 나타나가지고 네. 좌우로. 아 지금은 이거 실시간입니다. 예. 그때 이제 저 오마이 모습은 TV가 윤석열은 아닌 듯합니다. 네, 오마이 걸음걸이가 TV가. 일단 아니네요. 아, 그 근데- 보란 듯이 이제 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윤석열이 저 안에서 도주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들 우려를 하시지만 네. 도주를 하기 어렵고 그 이제 이 상황까지 됐는데 이젠 도주가 힘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이 화면에 잡힌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도주할 우려까지는 이제 어렵고 그리고 윤석열이 어디를 가든 경찰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우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작은 거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호송차에서 만약에 혹시나 뭐 어떤 일이 발생해서 호송차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포가 된다는 것은 이 우리가 많이 봤던 이 이제 양손이 묶인 채로 근데 이 묶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제 네. 옷을 덮고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네. 누구 시키는 거 그러네. 아니에요? 그렇지. 네. 수갑을 채우지. 아, 수갑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이제 없어요. 예, 예. 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다들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윤석열 도피설 뭐 어떤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날 그 보도 보자마자 이제 그 방송을 같이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거는 오후까지 일단 보류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갖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가 조금 어려워요 판단이. 그래서 일단 상식선에서 두고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체포하고 가는 동안은 자해가 어렵고 이게 체포 호송이 되는 기간 그 시간 동안에는 네. 경찰들이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겠습니까? 네. 바로 옆자리에 앉을 거예요. 옆자리 안 앉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이제 뭘 주장을 하든 일단 우리는 그거는 이제 가능성의 영역을 두고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네. 체포가 돼서 조사받는 데까지는 끌려가게 될 겁니다. 네. 거기서 무슨 주장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요. 양 사이드. 음. 양 사이드에 그 윤석열 씨가 네.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 낯을 엄청 전문가 가리더랍니다. 이제. 네. 그럼요. 윤석열 전문가. 네, 그렇기 때문에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우에 이성윤, 이성윤 뭐 옆에 뭐 최강욱 최강욱, 조금 이따 4시 오시는데 이성윤, 최강욱 앉으면은 아주 아무 말도 못하고 만약에 네. 자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스토스를 칠 거예요. 까불지 아, 말라고. 근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같은 차에 이제 이규원 검사, 박은정 의원 앉아버리면 자기가 운전하고. 야, 쉽지 않다. 예. 예. 아 갑자기 내란성 그러면 이제- 소화 불량이 풀리네. 네. 윤석열이 한마디 할 거예요. 뭐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야, 예. 아 정말. 아니 그런데 또 이제 네. 뭐 자해 얘기가 나와서 그런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이 손이 묶이면은 이제 마지막 자해 수단은 이 혀를 깨무는 그러니까 건데 근데 지금 그런 댓글이 왔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할 것이다. 무서워서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네. 어쨌든 먹는 게 삶의 유일한 즐거움인 사람이 혀를 네. 깨문다. 아이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상상 못할 일이에요. 상상 못할 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설들이 나왔는데 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였으면 이미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건 예. 여전히 굉장히 자기 자신이 소중한 분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별 걱정하지 마시라는 네. 얘기를 많이들 네. 합니다. 심신의 왜냐면은 안정 차원에서 지금 이런 댓글을 했어요. 좌 김건희 우 명태균 이렇게 앉히는 건 어떻게?
심신의 안정을 좀 위해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사실 김건희야말로 네. 윤석열보다도 먼저 체포를 해야 될 사람인데 네. 아니 명태균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아우. 지금 당장 체포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또 김건희도 경우 대상이라서 네.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계산책하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김건희로 추정되는 여성이긴 하지만 계산책하는 모습도 얼마 전에 고양이 김건희 뉴스에 말고는 찍혔죠. 없어요. 아니 그 대통령 관저에서 그렇게 사적인 행보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말고 또 있나요? 그 비서들이 음. 이제 관저 가치가 있는 이제 비서들이 할수 대신 그 있다고. 개를 산책시킬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영상 나왔을 때는 김건희인가 싶었는데 네. 일단은 거기도 이제 저는 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어. 보류로. 이 네. 김건희라면 대단한 멘탈이에요. 그 지금 밖에서는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체포영장 집행 중인데 예.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이거는 보통 멘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중앙일보가 요 중요한 시기마다 김건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그렇지. 특정 기자가 전달을 해주는데 그 소스는 어디서부터 받는 걸까? 그 어디부터? 제가 법조 출입을 했던 그 몇 년간 검찰에서 출입했던 기자를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썼던 기사인데 처음에 이 비상겸이 터지자마자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에 김건희는 몰랐다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근데 최근에는 김건희가 몸져 누웠다라는 그러니까. 기사까지. 아니 그 측근 윤석열의 측근이 네. 윤석열의 상태가 지난 몇 주간 술을 술을 안 마시지 마신다. 않았다. 야. 그 또렷한 상태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그간은 또렷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지만 네. 김건희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어쨌거나 윤석열은 이제 지금 막 체포조 투입되고 2차 집행이 코앞에 있고 하니까 잡혀갈 거를 그러니까 예상할 수는 있는데 김건희가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닐까. 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잡혀 들어가면 그 김건희를 지켜주던 그 벽이 하나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관계는 약간 이제 순망치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김건희의 입장에서도 윤석열의 예. 입장에서도 지금 일단 안 잡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그 방편에서 흘러져 나오는 얘기들은 이건 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막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해야겠죠. 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특검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아니면 내란 특검 음. 모두가 김건희와 윤석열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 내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해도 네네. 출구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저 지금 오마이 TV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우측 하단은 입구 정문 한남동 관저. 관저 입구 저기입니다. 예. 저기예요. 벌써 저 차로 가로막고 있죠. 그 아까 보여주신 전에 오마이 TV가 특종을 했던 네. 저 공간 저기는 일단 아마 2차 저지선 지난 시점 네, 맞습니다. 아마 예. 저기인 것 같아요. 그 예. 윤석열이가 뒤등 3차 저지선 근처 예. 삼거리 예. 저기를 뚫고 가서 한 번 더 저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저가 이렇게 나타나는. 아 그래요. 예. 아 참 오마이 TV가 큰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슈퍼챗 주신 지나가는 과객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저 우측 하단이 뚫리면 이제 잠시 후에 1, 2차 저지선 지나서 3차 저지선 지나 이제 관저 쪽으로 쭉. 좌측 하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문 말고 음. 관저로 향하는 길이 또 우측에 또 있는데 음. 거기도 이미 그 차량들로 다 음. 가로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 말고 또 다른 예, 어떤 입구가 몰래 있습니다. 개구멍 같은 예. 게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취재를 하다가 저 뒤쪽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다는 걸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때 이제 경찰이 안 막던 뒤쪽 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을 지금은, 거예요. 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저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나갈 수 있는 출구를 경찰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찰이 다 경호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피해 나가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고 네. 그리고 윤석열이나 뭐 경호처 입장에서는 군이든 경찰이든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국방부도 안 된다, 그렇죠. 경찰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사면 초과예요, 사실은. 지금 혹시 윤석열이 도주해서 그 대포폰으로 통화하면 어떡하냐 소재를 못 잡는 거 아니냐 그것도 그 기우입니다. 네, 그 대포폰으로 누구하고 통화하겠어요? 그렇죠. 김건희하고 통화하겠죠. 김건희나 뭐 하여튼 그 에어리어 안에서 통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전화번호가 어디로 이동하면 윤석열이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수사기관들을 취재를 해왔는데 네. 수사를 받으면 어떤 이제 자료들까지 넘어오냐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통신 기록을 쫙 받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아,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리고 이 통화가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다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의 지금 변호인들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도망가면서 누구랑 통화하겠습니까? 변호인하고 변호인들 하지. 통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변호인들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윤석열이랑 어디서 통화했는지, 그럼 윤석열은 어디에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공수처나 윤석열의 소재지 파악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우리 그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이 수배를 당하면은 돌아다니잖아요. 네. 뭐 신출 귀몰한 그런 수배자로는 임종석 전 여장을 청와대 하고 비서실장만 한 사람이 없죠. 여장을 하고 아주 신출 귀몰이야. 무슨 예. 대학 무슨 전대협 출범식 때마다 나타나 항상 뭐 네. 외대든 저기 한양대든 서울대든 나타나. 오. 어디로 어떻게 숨었는지 경찰이 파악이 안 됩니다. 오. 그러나 그거는 80년대 말 그렇죠. 얘기예요. 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네. 모든 게 촘촘하게 다 사방팔방에 CCTV가 깔려 있고요. 이 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어떻게 걸려 있는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수배를 당한다. 누가 한번 좀 그걸 특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장 오랫동안 수배가 돼 있는지. 아.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맨몸으로 도망 다닌다. 그럴 경우에는 다 현금으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카드니 뭐 하여튼 스마트폰을 이용한 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술이 고프고 배가 고파서. 그렇죠. 예. 예, 지금 이 말씀은 관저 밖을 벗어나서 어디 제3의 위치에 있더라도 다 포위망이 보고 있다, 들여다보고 만약에 있다, 정말 잡힌다. 도주한다면은 예. 밀항을 해서 다른 나라 가는 건데 어느 나라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참 답이 없는 것이고요. 예.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말로가 음.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그렇죠. 해야 하는가가 너무 서글픕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잡범이 됐어요. 이렇게 공권력에 그렇죠.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으니까 이 천하 잡범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황당한 건데 윤석열 쪽은 그리고 그 국민의힘 패널도 오늘 아침에도 그냥 매일매일 제 보도 채널 보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패널들이 어떻게 얘기하나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기승전이 이재명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네, 이 상황에서도 네.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공격 외에는 예.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고 궤변인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100분 토론에 그 정규재 씨가 나와가지고 예. 뜬금없이 뭐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헌법학자인 임지봉 교수가 그 일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법 쪽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도 변호인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건 음. 결국은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 결집시킨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간다. 이거 외에는 지금 없는 겁니다. 예. 아, 윤석열 관저 한남동 앞에 관저 차량들이 계속 이제 드나들고 있습니다. 치웠네? 네. 지금 뭐가 이제 자꾸 버스가 나가네? 뒤로 후진하면서 이제 길을 내줘서 오. 차량 석 대가 이제 연이어서 나오고 저 있습니다. 트럭에 실린 게 뭘까요? 윤석열이 숨어 있진 않겠죠.
저기 김건희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예. 나갈 때는 경찰들이 다 검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네, 저건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 그냥 이제 차량 출입이 저희가 이제 계속 24시간 보여드리고 있는데 빈번해요. 빈번합니까? 빈번합니다. 예. 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저희도 참 답답하고 근데 그 지점은 있어요. 어제 저녁 8시 51분경에 저희 오마이TV 카메라에 잡힌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차량들이 나옵니다. 연이어서 8시 53분, 51분인가 그 즈음에 해서 8시 51분이네요. 근데 차량 두 대가 이렇게 줄지어서 나오는데 근데 저거는 네.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게 이거는 만약에 저 차 안에 지금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됐던 증거물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증거 인멸을 하고 어떻게 있을 수 있다. 증거 할수 있죠. 네. 혹시 그 지금 지금 한남동 저 화면이요. 상황 그 지금 저 차 검문 없이 그냥 지나가는지 좀 볼 수 없을까요? 그 경찰청 CCTV를 보면은 그 아까 트럭이 네. 지금 그냥 순조롭게 통과가 됐는지 지금 오른쪽 아래가 현재 실시간이고요. 저 왼쪽에 있는 화면이 어젯밤 어젯밤 왔네요. 8시 51분인데 네. 지금 이제 업무 일과 시간이니까 차량들이 좀 들고 나는 게 포착이 자주 되고 있는데 밤 8시 51분에 대통령 관저에서 정문으로 쭉 차량 두 대가 줄지어서 빠져나왔습니다. 차량 네. 번호가 혹시 잡히면 그거는 또 저희 지금 보시죠. 다시 나오고 있는데 차량 번호까지는 저희가 안 나오죠, 아마 안 나오죠. 거리상 확보는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저런 광경은 좀 특이한 광경이라서 저희가 저걸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는 있거든요. 아무튼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대로 통과했는지 아니면 저 예. 입구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한. 근데 지금 고가가 가려가지고 모르겠네요. 그 나와서 그리고 저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음. 실시간으로 이제 차량들을 빼내고 있기 때문에 검문 검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다시 저런 막았네. 거- 버스로 네. 다시 막았어. 저렇게 하는 거는 네. 사실 그 압수수색할 때 보통 검찰이나 뭐 경찰들은 그 압수수색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손떼기하고 뒤로 다 빠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 건들게. 근데 지금 뭐 수색 자체를 못 하고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차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예. 수사기관도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분명히 저 나가는 차들을 확인도 할 거고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연히 상황에서는. 필요하죠. 예. 예, 요즘에는 너무 장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남측 근로자가 북에 가서 개성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할 때 항상 그 차에 그런 생물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식별하는 장비가 있나 봐요. 그랬다가 한 번은 거기 북한 여성이 냉장고 박스 안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봤더니 그 남성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그 북측 여성 노동자와 연애를 한 거야. 그래서 귀순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뭐 시키려고?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가 걸린 거지. 그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북측 노동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을 한 거야. 아. 애를 가져가지고. 어머. 그래서 남쪽으로 데려와서 그래도 살기 좋은 곳으로 데려오려고 했다가 둘은 지금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왜냐? 둘 다 추방이 됐으니까 개성에서. 예. 그 이후의 스토리는 모르시는 거고요. 그 이후의 스토리는 뭐 알 길이 없죠. 예. 그 얘기를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 그런 게 지금 앞에 있어야 한다. 생물체를 탐지하는 그러다 갑자기 토리가 나타나서 지지면 어떡하죠? 왈왈. 그렇죠. 토리도 보니까 생물체니까. 생물체네. 예. 예. 토리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네. 여기 앞에 있던 트럭이 저 뒤까지 들어갔네요. 아, 저건 아닙니다. 저거는 이 입구를 막는 트럭이고 아니 여기 잠깐 나왔던 트럭이 하나 있었거든요. 탑차 같은 게. 예. 탑차가 탑차가. 저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이제 합참의장 공관 쪽 방향인데. 예. 저 또 태극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는 걸 보니 극우 세력들의 집회 인원이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 있나 봅니다. 전광훈 신도들이죠. 예. 예. 제가 전광훈 전문가로서 네. 전광훈도 아마 속으로는 빨리 체포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왜 이유가 뭐죠? 큰 시장이 열리거든요. 어떤 시장이 열립니까? 그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 아. 구출하자.
또 내란을 일으키자, 밀란을 그러면 일으키자. 만약에 어. 이제 윤석열이 체포가 됐어요. 네. 그럼 정광훈 목사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선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출해야 된다. 구출해야 된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네. 군대여 일어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박근혜 때 그것처럼 그쵸. 그 저기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다 나와라. 나와서 싸우자. 그 문재인- 싸우기 힘들면 여기서 중요해 네, 이게. 네. 싸우기 힘들면 돈을 쏴라. 돈을 보내라. 네. 큰 장마당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청와대 때 순교자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 저 순교자. 그것도 너무 이제 벅찰렸던 아주 거죠. 좀 멘트가 굉장히 특히 불편했는데 60대 이상 목사 3호 여성들 그들을 앞장 세워서 그들이 다 총 맞아 죽으면은 순교다. 아, 예,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이제 네. 나이 드신 분들 그 여성 사모님들이 왜 총알바지가 돼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예. 아직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 극우 세력 집회에 가면 그런 말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음. 이재명을 감옥으로 이재명을 체포하고 문재인은 감옥으로 노무현은 부관 참시 김대중은 지옥으로 미친 놈들. 아유. 진짜. 이런 것을 서슴없이 외치면서 이게 진짜 현장을 정신병자들이에요. 지킨다고 합니다. 정신병자들. 예. 저 제정신 아니고요. 음. 저기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광훈 씨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응? 어떤 면에서? 돈 버는 것에 결국 저 대해서. 만약에 뭐 윤석열이 체포가 돼가지고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서 빠질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그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예. 건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이 그 철거 어우, 명도 결정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철거반이 들어왔는데 화염병 던지고 막 난리던. 화염병 정도가 아니라 네. 사제방 네. 화염방사기 예. 그것까지 하면서 위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 고발했죠. 이거 지시한 사람은 분명히 전광훈일 전광훈입니다. 것이다. 전광훈이 지시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만 다 처벌됐어요. 뭐예요 이게? 그 나중에는 그 사람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땐 다 빠질 겁니다. 예, 선동은 자기가 실컷 해놓고는 예. 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음. 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다 이렇게 다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빨리 하루속히, 예. 응? 빨리 손절하라고, 전광훈을 손절하라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살펴볼게요. 네. 박정훈 대령이 어제 무죄 선고 받았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부터 얘기하자면은 박정훈 대령의 승리 그 자체도 굉장히 축하하고 기쁘고 정의는 마침내 승리하는구나. 예전에 그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비웃었어요. 우리 사회 돈 좀 있는 사람들. 야 정의가 왜 승리하니? 승리하는 게 정의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네네. 승리하는 게 정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박정훈 대령 네. 모습 보이는데 저는 이 박정훈 대령 정의가 승리했다라는 참 배단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주신 분이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된다. 네. 이런 판단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 메시지가 군사법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2차 영장 집행이 될 때 네. 위에 경호처 수뇌부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네. 이 밑에 직원들이 내가 박정훈이다. 음. 이렇게 좀 나서서 내가 네. 박정훈이다. 네, 다른 데도 아니고 군사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주목되는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PD님 말씀에 조금 더 얹자면 저는 어제 그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 재판부가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물론 더 중요한 것들이 더 있었지만 저 옆에 이성윤 의원이 있네요. 이성윤. 아유, 너무 귀요미처럼 나오셨네요. 아무튼 재판부가 언급한 두 가지 예. 하나가 뭐였냐면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 외압 부분은 혐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항명과 그리고 명예훼손이 있는데 예. 재판부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윗선의 개입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군 검찰이 왜 수사 외압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가를 짚었거든요. 이 말은 달리 보자면 군 검찰이 수사하는 동안 여기에도 수사 외압을 했다는 거 누가 수사 외압을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윗선 개입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윗선은 윤석열이에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결국은 또 윤석열한테 치명타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엔 될 것이냐? 예. 공수처는 수사 의지가 없어요. 공수처는 네. 1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이렇게 묵히고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데까지도 예. 나올 때까지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에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공수처의 무능함도 우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고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긴 것인데 이거를 박정훈 대령이 진실과 본인을 도와주는 변호인단 그리고 뜻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겨낸 예. 거예요. 네. 이게 누구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변호인 말고 도움 받은 게 없이 예. 자기 스스로 이겨낸 겁니다. 지금 공수처는요 윗선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박정훈 대령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는지 그 수사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냥 멈춰섰어요. 네. 그 담당하는 검사가 이름이 뭡니까? 이제 얘기합시다. 그 이름. 그 이대환 부장검사. 이대환. 네. 이대환도 지난번에 그 저기 한남동 관저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고 내려갑시다 해서 5시간 반 만에 내려온 사람이야. 그 오동훈 처장에게 이제 보고한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예, 그 오동훈 처장이 그래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 현장에 있는 그 부장검사 또는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막아? 좋아. 그러면 뭐 우리 여기서 그냥 앉아 있을게. 체포영장 집행될 때까지 앉아 있을게.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지. 5시간 만에 내려온 게 뭡니까? 그렇죠. 때려같이해서 또 점심시간에 네. 내려왔어. 밥 그렇죠. 먹으려고 내려온 것 같아. 내가. 딱 예. 저희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저희 네. 엄청 그 분노했던 적이 내려왔을 있습니다. 때 아마 네. 이 맞아요. 진미파라곤의 그 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2시면 항상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예. 예. 아 진짜 아니 그 2차 영장 그 집행이 예. 너무 사람들의 진을 빼고 있어서 맞지. 맞습니다. 네. 진짜 그 유발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음. 일단 개인적인 삶들도 다 일상이 망가지고 이 저기 투입되는 공권력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 그 제가 시간 동안 또 저렇게 우익 세력들은 결집을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보면은 오늘은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글들이 막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예. 오늘은 그래도 뭔 움직임이 있겠지 또 이런 글이 올라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은 아이고 날 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이게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되게 이제 그 어떤 분이 반복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댓글을 저는 이 말도 사실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날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나왔을 때 주식이 그날 뚝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지금 반복해서 써주시는 기술자님이 분이 예, 주식장 끝나고 들어간다 음. 이 얘기를 주시는데 이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처한 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금요일 날 3시 반 이후에 집행을 하면 일단 주식이 끝나고 그렇죠. 이 주말까지는 이제 시간이 열려 있잖아요. 영향을 대치를 주지 해도. 않기 위해서라도 예.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우리 수사기관이 진짜 거기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저는 황당해요. 네, 오늘 네. 저녁까지는 뭐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요? 편안한 불금 보내시고 내일 새벽을 네, 한번 이제 좀 그 기대해 보죠. 말도 저희가 얘기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럼 오늘 별일 없나 싶다가도 지금은 언제 집행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네. 경찰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고 그러면 반드시 오늘 뭐 저녁이 됐든 내일이 됐든 근데 또 내일은 한남동 앞에 극우 세력들이 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야지. 새벽부터? 일찍 시작해야지. 뭐 어차피 모일 거라면은 일찍 시작해야 되고. 예. 와 저는 이게 결기가 느껴진 게 네. 그 뭔가가 일이 벌어지겠다 싶었던 게 어제 그 국회에서 조은희 네. 의원이 물어봤을 때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와 그전에는 오동잎이었는데 네. 이게 오동나무가 됐어요. 네. 이게 얘기를 주장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럼요. 끝까지 뭐 들어가라고 해도 했는데도 계속 막 얘기. 그냥 네. 속사포처럼 얘기하잖아요. 의지가 있어요. 좀, 네. 좀 이번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보내드리기가 왠지 서운하네요.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할 것만 그럼요. 같은. 너무 아직 아쉽네요. 이슈가 너무 많아서 아니, 아니, 명태균 얘기도 해야 되고. 나는 저기 네. 저 지금 관저 그 신축한 2번 방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아마 지금 뭐 다 치웠을 것 같은데 예. 거기 아주 요상한
무언가가 있었다. 무속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것도 이제 그냥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 뭐 가설이라고 하기에는 검증이 너무 그들이 됐습니까? 상습적이어서 예. 뭐 조금 가설에서 정설 그 한 중간쯤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에 뭐가 있었는지 아마 그 나중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올 거예요. 예, 그 좀 분명히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명태균 얘기했는데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대화를 나누는 텔레그램 심지어 방, 김건희가 예. 명태균한테 충성이 됐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충성. 예. 그 이전에 또 저기 뭐 우리 명 선생님만 의지한다 뭐 의존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니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온 그 보도는 이거였어요. 명태균이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이 혹시 남쪽 가실 일이 있다면 각별히 조심해라. 아 이거 그랬더니 김건희가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가는데 무슨 일 있나요? 그랬더니 명태균이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말고 이태원 사고 등 뭔가 연이어서 터지니 걱정되어 안 좋은 꿈을 제가 꾼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서 너무 국정조사위원으로 전투력 좋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해야 한다라면서 검사 출신 의원들을 딱 찍어서 예를 들면 누구 이렇게 조영이 왜 양보했는지 걱정입니다. 이게 깊숙하게 본인이 맞습니다. 파고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한 수사 예. 보고서 내용 중에는 고발 사주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이 고발 사주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제보 사주라는 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지. 국민의힘을 통해서 네. 조성은과 박지원의 커넥션 네. 이것도 명태균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고발 사주 사건 자체도 그 사건을 굉장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뉴스버스를 가지고 마이너 언론 예. 조그마한 마이너 언론 야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예. 그때 그 방송 보고 진짜 모두가 한탄했었습니다. 예. 정말 예. 그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이비들과 같이 뭔가를 기획했다, 모의했다, 논의했다 예. 이런 것만으로도 예. 사실 우리 국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네.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예. 이게 우리가 이채양명주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채양명주, 이태원, 최수근 해병, 양평 고속도로. 명은 명태균 명품백 명품, 그리고 주는 주식, 그러니까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이 중에 이태원 빼고는 나머지가 다 김건희와 유관합니다. 이태원도 또 어떻게 연결됐을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윤석열 정권의 폐악질은 김건희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이연사 정말 거듭 강조합니다만은 김건희부터 한번 체포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가 걸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에는 이게 대한민국 최고 법률가인 검찰총장 출신의 현 대통령이 벌일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런 정말 이상망측한 예. 요상망측한 상황은 김건희와 유관하다고 추정해 봅니다. JKK님께서 댓글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목격된 장갑차는 렌코 베어캣 장갑차로 미국 스와팀에서 사용하는 기종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가 대테러 작전용으로 쓰는 장갑차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지? 라는 경찰이지? 댓글을 주셨어요. 야, 이가 예. 법사, 도사, 스승 다 꺼지라고 그래. 기장 목사,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가 용합니다. 여러분. 예,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2월 4일 전에는 끝납니다. 예. 2월 4일이 뭐야? 2월 예. 4일이 그러면 뭐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뭐가? 설 연휴 전에는 네. 이 우리의 답답함이 끝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도 헌재- 설 연휴가 헌재 지금- 심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헌재 심판은 마지막 변론기일이 2월 2월 4일 4일로 인 잡혀 거고. 있으니까 그 어. 뒤로 이제 뭐 추가적인 게 없다면 그 뒤에 이제 2월 말 안에는 모든 게 정리될 것이라는 게 지금 저는- 상으로의 그 시계가 흘러가는 그- 방향성인데 예, 그 전에는 끝날 겁니다. 이거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아무리 이 왜곡된 주장 그리고 개변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예. 우리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일반인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신뢰하진 않고 있지만 검찰, 공수처, 경찰 다 있습니다. 예. 네,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지금 이 상황을 윤석열 측의 주장대로 가져가 줄 수는 없어요. 네. 인력이 혹시 모자라면 저를 투입하세요라는 댓글도 주시는 분들이 아유, 있거든요. 괜히 그 뭐 저기 아무 그 대응 능력 없는 분을 데려가면 짐짝이죠.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오마이TV나 후원하세요. 네. 저기 지금 네. 촬영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정말 역사의 CCTV를 지금 촬영하는 분들이에요. CCTV가 저희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역사의 CCTV 우리 오마이TV. 아 역사의 CCTV 아. 예 역사의 CCTV 예. 오마이TV 예.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특종을 잡아냈습니까? 야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에 기록될 그 장면을 저희가 포착을 해냈습니다. 네. 두 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음. 윤석열 체포 소식과 아, 더불어서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포획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예.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를 이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날은 그 서울 구치소 앞에서 특집 방송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할까요? 먹으면서. 김치찌개라도 예, 예, 계란말이에 예. 김치찌개 먹으면서 네. 저 서울 구치소 예 네. 있을만한 곳입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근데 아니 서울 동부구치소 갈 수도 있겠다. 아니 서울 동부구치소. 구치소가 아니 지금으로서는 혹시 이러는 거 아닌가? 예. 서울 동부구치소가 훨씬 시설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최은순 맞아요. 그 사람도 사실은 네. 의정부 교도소 네, 굉장히 네. 낡은 교도소에 있을 뻔했는데 예. 그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한동훈이 법무부가 그래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갔거든요. 아 그냥 서울 구치소가 낫겠다. 괜히 왜 나는 관할이 서울 구치소인데 서울 동부구치소로 보내느냐 나 입감 거부하겠다 이럴까봐 구치소 쇼핑하는 겁니까? 구치소도 쇼핑하는 거예요? 구치소도 쇼핑하는 아. 예. 받아줄 수 없습니다. 예, 받아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요.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웃는 모습으로 조금 더 활기차고 기분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